안녕하세요. 머니 스나이퍼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글로벌 경제 폭락 버튼을 누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지속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 앞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는 그때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유나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앞으로는 미국의 주식이 상승할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이유가 바로 송환세가 있고, 이로 인해서 달러 가치는 상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자신들의 가치를 주식 가치 하락을 방어할 것이라고, 반대로 주식 가치가 지금보다는 좀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 간에는 협상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 보였고, 미국이 중국보다는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 협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환세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송환세라는 것은 지금 미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높은 고율의 관세를 피해서 미국의 법인세가 약 35% 정도 수준이 되는데, 이런 높은 법인세를 피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해외 지사들, 미국으로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고 있지 않죠. 그래서 단 한 번의 기회에 찬스를 주면서 이 35% 세율을 2018년도 기간 중에 외부에 나가 있는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갈 때 15.5%라는 파격적인 세율을 적용해 주는 것을 트럼프의 공약이었고 실행을 했죠. 이게 바로 송환세라고 하는 것인데, 기업들에게는 단 한 번 있는 찬스이고, 이 송환세 관련된 부분은 트럼프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런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있었고, 그때 있었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유출을 했을 때, 그때도 송환세가 이렇게 발효가 됐을 때는 외국 외부에 나가 있던 달러들이 미국으로 들어왔을 때 그 돈이 재투자로 이어졌던 게 아니고, 공장이라든지 직원 고용의 증대 이런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지진 않았고, 소비가 추가적으로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이 세제 혜택을 자기 주식 가치 방어, 그리고 지분율 증가, 경영권 방어라는 이런 곳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를 바탕으로 이런 송환세가 이루어졌을 때는 미국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로 나가 있던 달러들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달러가 품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달러가 강세가 될 것입니다. 라고 제가 작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송환세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오늘 설명드릴 내용들 때문인데요. 먼저 트럼프가 유엔 연설에서 홍콩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죠. 근데 중요한 것은 10월에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양국 간의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죠. 그런데 홍콩에 관련된 부분은 잠깐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홍콩 같은 경우는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1997년도에 영국이 이제 중국에게 홍콩을 반환을 했었는데, 이때 반환하면서 조건이 50년간 유예하는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홍콩 자치구로서는 인정을 받아서 중국 본토 메인랜드에 이 법이 적용이 되지 않고 홍콩 자치구 내에서의 그 법망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홍콩이 중국에 편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주의가 아닌 경제주의의 국가로서 또는 지역으로서의 홍콩의 면모를 살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 2019년 하면은 아직까지 50년이라는 유예 기간까지는 28년이 남아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송환법이라는 하는 이런 법을 통해서 중국이 홍콩을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지배하려는 움직임이 생기기 때문에 중국의 홍콩에서는 반발이 일어났던 거고, 그 반발을 하는 시위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을 하고 홍콩의 시민이 실질적으로
부상을 입고 다치는 일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이 훨씬 더 규모가 커지고 전 세계에 큰 뉴스가 되었던 거죠. 뭐 이런 부연 설명은 뒤로 하더라도 문제점은 여기서도 우리가 느끼는 것은 중국은 50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 홍콩을 어떻게든 빨리 중국으로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두르는 거겠죠. 이렇게 시기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이상 이렇게 내버려뒀다가는 대만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컨트롤하기 힘들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그런 움직임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킬레스건을 트럼프는 지금 건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큰 약점에 정통으로 비수를 꽂았죠. 뭐냐면은 트럼프가 지금 현재 중국으로 들어가는 미국의 투자 자금을 전부 다 회수하고 앞으로 들어가는 투자를 막겠다라는 것이 지금 백악관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이 발언 자체는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한마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데서도 기사에 보시면 아시겠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자 중국의 당국에서는 중국의 100대 기업에 대해서, 알리바바를 포함해서 100대 기업에 대해서 각 기업 안에, 회사 안에 관공서를 설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사무실을 이 중국의 기업들 회사 내에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감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감시한다는 것은 중요한 중국의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의 기업들이긴 하지만 이 중국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사고방식, 그리고 경영하는 방식들은 미국의 가치관과 미국의 스타일을 더 선호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법 테두리망, 중국의 당국으로부터 감시 감독을 받는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 어떤 방법이 되었던 간에 이런 글로벌 기업들과 이면적으로 어떤 합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알리바바나 텐센트, 그리고 뭐 JD.com, 바이두 같은 굵직한 자기 중국의 기업들이 강력한 무기가 되고 믿는 구석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해당 기업들이 중국 당국과 등을 돌리고 미국의 편에 선다고 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중국의 기업들 내부에 이렇게 사무실을 설치한다는 것이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큰 문제점이 뭐냐? 바로 디폴트 위험입니다. 지금 2018년도 때가 역대급으로 가장 큰 디폴트가 일어났었는데요. 그만큼 대외적으로나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중국의 국가 부채, 특히 지방 정부나 약한 고리에 있는 관시라는 관행에 의해서 방대하게 이루어졌던 이 대출로 인해서 쌓여있던 그런 악성 부채가 있었던 기업들이 2018년도 때 굉장히 많이 도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이 도산의 페이스, 그리고 위험도가 관련된 부분이 2019년도 때는 2018년도 때 3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역대급이죠. 굉장히 큰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한순간에 붕괴가 될 수도 있고요. 자칫하면 회복하는데 굉장한 시간이 필요할 정도의 충격이 중국 시장에 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중국 시장에 충격이 온다는 것은 이역국 옆에 있는 이 같은 아시아 국가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크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도 크고 양국에 대한 의존도가 다 크기 때문에 중국에서 큰 충격이 온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고요. 또 하나 똑같은 이제 부채의 문제인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기업에 대한 부채고, 지금은 건설업에 대한 부채, 건설 부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9월 26일자 기사고요.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보시는 것처럼
은행 대출이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신용 대출이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더 이상 신규로 창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금줄이 막혔다는 거죠. 자금줄이 막혔다는 것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단기 RP 수익률에 대한 급등 현상 이런 부분에서도 단기 자금 또는 장기 자금 이런 그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특히 은행 쪽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와 맞물려서 지금 중국에서도 이런 자금 경색 현상이 정말로 심각한 수준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더 이상 신규 대출은 거의 일어나질 않고 있고요. 그래서 건설업자들에게는 지금 치명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건설업체가 하나가 무너지면은 그 하나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하도급들 그리고 시행사들 해가지고 줄줄이 연쇄도산이 일어나게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은 이런 상황을 지금 어떻게 타결을 하려고 하고 있었냐면은 시장 개방을 통해서 외인들의 자금 유입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런 자금들이 이런 중국의 기업들로 스며들게끔 만드는 것이 중국이 원하는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는 전면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개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원하는 그동안에 미국이 원했던 시장 개방에 대해서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트럼프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투자 자금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나온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강력한 한 수고요. 이게 만약에 현실화된다고 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로 큰 충격과 타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8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미국이 지정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면서 보셨던 것처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7.0 위안 달러 대비 7.0 위안이 뚫리면서 지금은 지금 7위안 위에서 지금 환율이 놀고 있죠. 그만큼 위안화 가치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빠져나오라는 경고 신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미국 자금을 달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 그리고 지금 급기야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JD.com이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상장 폐지까지 시켜버리겠다. 물론 이게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희박하겠지만 그 정도로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현실화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원하는 바를 하나 둘 이렇게 내고 있는 방향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대답을 들을 때마다 이런 대답이 나왔다 그러면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확인했다라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더 강력한 한 수 그리고 중국이 생각지도 못한 그 위에 한 수 한 수를 내놓으면서 지금 중국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자체가 단기간에 끝나기는 보시는 것처럼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 10월 달에 있을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양국 간의 협상 자체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이제는 거의 한계치에 다다른 것 같고요. 지금은 정말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뿐만 아니고 미국 시장까지도 이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국 시장에 투자를 하셔서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좀 이익 실현하셔가지고 조금 또는 어느 정도까지 전체는 아니더라도 전략적으로 이제 분할 매도하는 방식으로 조금 이제 현금 확보를 하는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장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하면은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 스나이퍼였습니다.